오늘은 여러분들 대기 파트에서 대기 운동과 대기 대순환 그 중에서 대기 역학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를 움직이는 힘, 대기 역학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대기를 움직이는 힘이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 기압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기압은 공기의 압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압력, 그러면 우리 기압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압력은 넓이분의 힘이다. 자, 넓이를 A라고 하고 힘을 F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놔볼게요. 넓이분의 힘이다. 자, 이거를 우리 해양 때, 해양 역학에서도 배웠었죠? 넓이분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식을 이렇게 바꿔도 되죠? 넓이분의 힘, M A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중력 가속도 G라고 바꿔볼게요. 어차피 누르는 힘일 테니까 위에서.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바꿔보자. 자, 어떻게 바꿔보냐? 이 질량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게 밀도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렇죠? 그럼 따라서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요거를 여기 위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넓이분의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이 부피를 여러분들 부피는 뭐야? 부피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직육면체로 가정해서 얘기하면 이게 밑에가 넓이고 이 높이 h까지 다시 얘기하면 a, b 곱한 게 면적이죠? 여기 높이 h가 곱한 게 부피 아니야? 이거를 바꿔보면 단위 면적에다가 높이 h만큼 이것이 바로 부피잖아요. 이걸 그대로 다시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a분의 로우 넓이 a와 h 그 다음 중력가속도 g 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지워지면 되겠지? 어떻게 지워질까요? 요 a와 바로 지워지면 되겠죠. 어떻게? 요 a와 a가 이렇게 지워진단 말이죠. 그죠? 그럼 남는 식이 뭐야? low, 그 다음 g, 그 다음 h다. 이렇게 남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이거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된다? 정리하면 따라서 압력은 그 공기의 밀도와 그 다음에 중력가 속도와 높이다. 자, 이 높이에다 선생님이 델타 H만큼을 붙여볼게. 왜냐면 이 변화량, 이 높이의 변화량에 따라서 결국에는 밀도가 동일하고 중력가 속도가 동일하다면 결국엔 여기에 함수는 델타 H만큼인 거죠. 그럼 여기도 델타 P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압력을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들 이거 해양역학에서 정력화 평형 때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던 부분이죠. 그죠? 똑같습니다. 유체역학은 대기와 해양은 다 유체역학이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기압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넓이분의 힘이라고 선생님하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기압의 단위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압은 넓이분의 힘이다. 그러면 이 넓이는 1m제곱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이 위에는 힘은 뉴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1m제곱에 1뉴턴의 힘이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보통 1파스칼이라고 얘기를 보통 불러줘요. 1파스칼.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대기압, 일기압이라는 건 상당히 커서 지구에 여기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누르거든요. 지상에서 느끼는 이 압력은 실제로는 이 1뉴턴의 힘으로 표현하기엔, 다시 얘기하면 1파스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압력이 커요. 그래서 보통 이거에 100배를 씁니다. 자, 100배를 쓰면 보통 앞에 헥토라고 하는 게 100배라는 접두어거든요. 1헥토파스칼 이렇게 쓰면 1m 제곱에 몇 뉴턴의 힘이 왔다 쓸 수 있어요? 100뉴턴의 힘이 왔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1기압은 상당히 어떤 값이야? 큰 값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1기압은 약 얼마쯤 되냐? 이렇게 됩니다. 약 1013 헥토 파스칼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얼마야? 1m 제곱에 무려 100뉴턴의 힘이 곱하기 1013배 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엄청난 힘인 것 같잖아. 그지?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일기압을 물로 환산하면, 물로 어떻게 환산할까? 우리 이 식을 얘기하면 되겠지 않겠어요? 어떻게 식으로 하면 되겠어? 일기압이라고 하는 건 물의 밀도, 그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델타 H만큼 해서 이 H를 구할 수 있겠죠? 이 구했더니 얼마야? 물기둥에 약 얼마? 물기둥 약 10m, 정확히는 10.33m쯤 되거든요. 약 이 정도의 물기둥의 압력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압이 상당히 큰 값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 진짜 기압을 측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아저씨의 이름이 토리첼리라는 아저씨입니다. 토리첼리. 이 토리첼리라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무엇으로 이 기압을 측정했냐면 바로 수은을 갖고 측정했어요. 여러분들 수은은 상온에서 뭐죠? 액체 상태인 유일한 금속이에요. 상온의 액체 상태인데 얘는 금속입니다. 진시황도 이거 먹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죠. 되게 신비하게 생겼어요. 은색으로 막 꿀렁꿀렁. 여러분 터미네이터 2 보면은 T1000이라고 하는 모델이 막 총 맞으면 막 은이 막 보이잖아요. 막 녹으면은 막 은처럼 이렇게 막 되고 그게 마치 수은같이 생겼어. 수은이 그렇게 생겼거든. 근데 그거 만지거나 마시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중금속 중독 걸려요. 가급적 피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수은이 꽤 무거워서 물기둥으로 실험하면 10m나 되니까 어렵잖아. 그러니까 수은으로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의 원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 수조에 있어. 자, 이 수조에다가 잘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시험관이 있어. 길쭉하게 그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자, 여기다가 뭐를 가득 채웠다? 그래, 여기다가 이 파란색의 수은을 가득 채워. 자, 가득 채우고 파란색의 수은을 가득 채우고 이렇게 잠시만요. 가득 채우고 여기에는 일정량의 수은이 이렇게 지금 담겨져 있었던 거야. 자, 여기다 이렇게 확 하고 딱 거꾸로 딱 세워. 딱 거꾸로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거꾸로 세우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꾹 이렇게 세워져서, 그죠? 세워져서 여기 있는 수은이 쭉 떨어지다가 이 수조 속으로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이렇게 멈추겠죠, 그죠? 이렇게 멈출 거야, 그죠? 자, 멈출 거야. 자,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이 대기압이 이 수온을 누를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수온을 누를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위에 이 큰, 가득 채운 이 수은 기둥, 이 기둥에서 쭉 물이 내려가다가 여기서 딱 멈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가 누르는 이 압력이, 이 표면까지 미치는 이 압력, 이 수은 기둥의 압력이 대기가 누르는 힘과 똑같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해. 이 수은 기둥에 수은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얘 누르는 힘이 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은이 안으로 밀려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밀려 들어가지 않죠. 더 이상 높이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 이 녀석도 뭐야? 지금 내려가다가 어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건 뭐죠? 아하, 평형을 이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기압이 누르는 힘과 수은이 이렇게 떠받치는 힘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죠? 자, 이때 이 높이가 얼마냐? 이때 이 높이가 얼마냐면요. 이때 이 높이가 약 얼마냐? 정확히 이때 이 높이가 76cm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6cm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아까 선생님하고 배웠던 기압은 어떻게 표현이 됐었습니까? 기압은 low GH였죠. 그죠? 그럼 이 low가 누구의 밀도야? 수온의 밀도고 중력가속도 G하고 높이 H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게 76cm쯤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을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이제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잘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약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결과값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기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세요. 로우 수온의 밀도와 중력가속도, 그 다음에 수온 기둥의
높이, 수은기둥 높이를 이렇게 표현할게. 수은기둥의 높이 이렇게 할게. 요것이 물의 밀도, 이걸 물로 바꾸면 얘들아. 물의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물의 높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구해진다는 거야. 누가? 이 물의 높이가 구해진다는 거죠. 자, 어떻게 구해질까? 물의 밀도를 보통 우리가 1로 보통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수은 기둥 곱하기 중력 가속도, 수은의 높이 이퀄 76cm죠. 이건 1이니까 어차피 없어질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 G값은 얘랑 어차피 지워질 것이고 남는 것은 물의 높이가 되겠죠. 따라서 물의 높이는 수은의 밀도 곱하기 수은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은이 보통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수은 밀도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수은의 밀도를 우리가 보통 13.6g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얘기하거든요. 13.6g 세제곱센티미터 센티미터 단위로 만들어주면 얘도 뭐야? 9.8 메타니까 이건 980 메타 퍼 세크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이거 집어넣어서 빼주면 이 물이 약 몇 미터? 10.33m 정도 되고 있는 이런 물기둥의 높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 간단한 얘기이지만 기압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부터 좀 쉬워지게 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거는 아이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 좀 추가할게요. 자, 뭐냐면 아까 토리첼리 실험 기억나죠? 자, 이 토리첼리 실험을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 수온을 이렇게 채웠잖아. 그래 놓고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죠? 또는 얘를 되게 얇은 관으로도 이렇게 놨어. 이렇게. 또는 얘를 이렇게 기울였어. 이렇게 기울였어. 이렇게 기울였어. 자, 그러면 여기서 수온을 채웠단 말이죠. 이게 수온을 채웠단 말이에요. 이게 수온을 채웠어. 여기가 몇 cm라고 그랬어, 아까? 그렇습니다. 이게 76cm라고 그랬죠. 그죠? 76cm. 그러면 이 얇은 관은 그럼 더 올라갈 것 같냐? 더 내려갈 것 같냐? 아니면 그대로일 것 같냐? 여러분들 이거 애들이 더 올라갈 것 같아, 느낌이. 얇으니까 더 저기 할 것 같아. 얘들아. 똑같이 76cm입니다. 76cm. 그리고 이렇게 기울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더 올라갈 것 같아? 더 내려갈 것 같아? 이것도 그대로예요. 어디야? 이것도 수직 높이 76cm 수직 높이 똑같습니다. 왜 그래? 우리 아까 델타 P는 로우 G 델타 H 수은의 밀도가 똑같고 중력과 속도가 같다면 실제 함수는 뭐일 뿐이다? 이 높이 델타 H하고만 관계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단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울임에 따른 뭐 사인 공식이 전혀 들어가지 않죠. 그죠? 따라서 얘들아 이렇게 높이에만 관계되기 때문에 표면에서의 높이 76cm는 서로 똑같다 라는 얘기로 오늘 짧게 기압이라는 얘기로만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수학경도력 기억납니까? 해양에서 했던 똑같습니다. 기압경도력. 전향력 기억나죠? 전향력. 그렇죠? 이런 힘에 대해서 대기를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